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오킴 부동산입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국내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캐나다 국내 확진자는 9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미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7,15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BC주 확진자는 2,573명, 사망자는 164명으로 캐나다 국내에서 4번째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BC주의 경우는 온타리오주나 케벡주와는 다르게 최근 한 명의 사망자도 보고되지 않는 날이 있는 만큼 안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 BC주에 사시는 교민들에게는 조금은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비상사태를 6월 9일까지 연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6월부터는 자발적 등교 허용과 경제 오픈 2단계를 병행하면서 9월 정상을 목표로 모든 결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재 밴쿠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3대 주요 악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파산과 실업률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인 항공, 렌트, 서비스, 관광, 백화점 등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재 파산 보호 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필수적인 의식주의에 많은 활동을 포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한 번쯤은 이용하셨을 법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만 2천 명이 해고되었고 4천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118년 전통을 가진 JC페니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JC페니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8만 5천 명입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파산의 위기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의료 업체인 알미앤 네이비 스토어가 폐업을 선언했고 신발 업체인 알도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전 직원의 절반이 넘는 2만 명의 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5월 초 버크셔 해셔의 주주총회에서 항공주를 모두 시장에 던졌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월 7.8%에서 4월 13%까지 5%가 떨어졌고 코로나로 실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감안하면 17%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업률 악화로 몰기지와 카드 연체가 정부 지원이 끊기는 가을이 되면 위험지수가 최고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인 CMHC는 부채 연기 절벽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5명 중 1명은 빚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체불 가능성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업률 악화는 경제 전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현금 확보를 위해 마지막 보루인 집을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던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거주로 가지고 있는 주택보다는 투자용 자산을 먼저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용 콘도가 많은 토론토의 다운타운 콘도 임대 시장에 이미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토론토 신문 매체에 따르면 거래 가격이 4월 기준 1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과 워킹 비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 본국으로 리턴하기 시작하면서 공실률이 증가되고 이것은 렌트비 하락으로 이어지고 점점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떨어지면서 투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두 번째는 1분기 GDP 하락으로 인한 경제 침체 리스크입니다. 캐나다는 올해 1분기 최악의 GDP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마이너스 8.2%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5%, 일본이 마이너스 3.4%에 비해서도 캐나다의 타격이 컸습니다. 통상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 즉 리세션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도 미국의 경기 회복 과정은 2021년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장기 경기 침체를 경고했습니다. 침체가 시작되면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경험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로 고용시장이 악화가 됩니다. 고용시장 악화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 상승을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여러 나라의 막대한 자금 투입이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겠지만 기업 투자로 인한 고용 증가와 고용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의 체질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의 늪에서는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못하고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파산 기업이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의 늪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재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심상치 않은 관계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밑보인 중국이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홍콩 특별주의를 제거하고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등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갈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얼마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무역 정쟁을 확대한다면 경제 전반에 걸쳐 악재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거 1년의 미중 전쟁 결과를 보면 딱히 미국에 도움이 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 농민이나 소비자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중 갈등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실업률, 1분기 GDP,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요인으로 밴쿠버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캐나다 주요 기관은 어떻게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 CMHC는 2020년 말까지 캐나다 집값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아주 느린 U자 반등을, 비관적으로 보면 더 평평한 L자 모양의 반등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9%에서 18% 수준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알버타주와 같은 오일 생산 지역은 25%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요소는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올 가을부터 무기지 연체가 발생하고 차압이 늘면 은행 손실 또한 늘어나게 되고 은행은 대출을 꺼려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유동성 측면에서 얼어붙기 시작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구매 결정이 지연되고 결국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 신규 건설도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꼭 반드시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닌데 TD뱅크의 경우는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6.1%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베르 코로나 치료약에 대한 기대로 주가는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실험이 1차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많은 치료약들이 2차, 3차에서 불합격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은 코로나 조직 종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나 매체가 좀 더 많은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치료약이 기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경제활동이 조기 재개된다면 시중에 깔려있는 풍부한 자금으로 인해 예전의 경험과 같이 집값이 급방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급방등의 전제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일찍 나와서 올해 3분기부터는 경제가 정상화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주택 판매나 구입 시 주변 리얼터와 잘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교민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변에도 안전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마켓 지표가 나오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밴쿠버 리오킴이었습니다.